안녕하세요. 회생파산TV 아나운서 전지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준 법무사입니다. 아나운서님. 네. 제가 지금 아나운서님을 많은 것들을 가르쳐드리고 계신데 네. 오늘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질문을 드릴게요. 아, 정말요? 뭐죠? 우리가 파산 신청을 하면 네. 거의 대부분의 빚은 다 탕감을 받습니다. 탕감을 이것까지 해주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당장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사기꾼들이 진필 네.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는 탕감해주면 안 되겠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사기를 쳐서 생긴 빚? 네. 네, 당연합니다. 정답입니다. 정답. 가장 좀 흔하게 많은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사기뿐만 아니라 네. 고의로 다른 사람한테 무슨 범죄행위를 저질러서 예를 들어서 고의로 폭행을 해가지고 상대방이 다쳐서 손해가 발생했어요. 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와서 판결이 났는데 이거 면책해달라고 신청해도 받아주지 않아요. 이걸 고의 불법행위라고 하죠. 그것 때문에 생긴 빚. 제일 흔한 게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이거는 면책이 안 되게 돼 있죠. 네. 그렇다면 좀 법률 규정에 이렇게 면책이 안 되는 것들이 좀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네, 정해져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죠? 법률 규정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에 규정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규정이 돼 있는데 말씀하신 거 정답 1번 제일 흔한 거고요. 사기. 예. 그 다음에 규정이 있는 게 세금이에요, 세금. 저희가 매회 이렇게 촬영할 때마다 얘기가 많이 나왔던 많이 내용이죠. 나와요. 많이 세금. 나오죠. 왜냐면 사업을 하시다가 폐업을 하시고 부도가 나서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신데 이분들한테는 이 조항이 사실은 없어져야 되는 조항인 거죠. 이게 사업을 재개하는 데 걸림돌이 많이 되세요. 우리 법률 규정에는 이게 비면책 직권으로 되어 있어요. 사업하셨다가 파산면책을 하시는 사장님들은 이 부분 고려를 많이 해보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나쁜 짓을 해서 사기친 돈 탕감 안 되는 것처럼 해주면 안 돼요. 네, 내가 나쁜 짓을 해서 벌금을 맞았으면 그거는 탕감을 안 해줍니다. 벌금, 과료, 형사소송 비용, 추징금, 과태료 이런 것들은 비면책 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역시 탕감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들도 가끔 연락 오셔서 물어보시는데요. 법률 규정이 좀 어렵거든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해서 발생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 다치게 했을 때. 네, 다치게 했을 텐데 중대한 과실로 다치게 했어야 되니까 네. 교통사고가 이런 경우에 해당이 돼요. 음주운전을 해서 교통사고를 내셨다던가. 네. 우리나라에는 흔하지 않지만 미국에는 이런 일이 꽤 있나 봐요. 금지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시다가 사고 내신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 규정에 해당이 돼서 상대방을 다치게 했거나 사망을 하게 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것도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하시던 사장님들이 파산을 신청하실 때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이 많으시면 좀 곤란한 경우가 생기는데 비면책 채권이라서 이것과 마찬가지로 사업하시던 사장님들이 빚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큰 부분이 있어요. 생각 혹시 나시는 거 있을까요? 아무래도 사업하시던 분들은 회사에 직원들이 네. 있었을 텐데 그 직원분들의 월급이 좀 역시 신경이 쓰이실 것 같은데. 똑똑하시네. 예, 채무자가 고용하고 있던 직원들 네. 월급 못 주신 거, 임금, 퇴직금 이것도 비면책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는 아무리 파산을 하시는 사장님이라고 해도 그 직원들을 더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다행히 근데 이 직원분들, 그래서 사장님들이 고민이 많아서 전화 오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지난주에도 있으셨는데 저 법무사님 직원들 월급도 못 준 게 있는데 혹시 해결 방법이 없냐고. 그분이 파산 면책이 되느냐 이런 의미로 물어본 건 아니셨던 것 같고요. 네네네. 제가 좋은 제도가 있어서 안내를 해드렸어요. 어떤 제도가 있을까요? 다행히 그분이 직원들 급여를 많이 밀리진 않고 한 2달 반 정도 밀리셨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법에 체당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 직원들 최종 3개월치 임금하고 3년치 퇴직금은 국가에서 먼저 지급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할 정도로 이렇게 어려워진 상황이 되었다는 걸 소명하면, 그러니까 파산 신청을 했거나 개인회생을 신청을 했거나 이런 것이 소명이 되면 국가에서 먼저 근로자한테 지급을 해줘요. 네. 물론 그걸 나중에 사장님한테 구상권 행사해서 받아내죠. 그리고 네. 한 가지 또 남은 게, 이것도 사실은 나쁜 분들 계세요. 간혹 가다가 이것도 혹시 면책이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뭘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 좀 당황스럽기도 한데, 이혼하시면 자녀분을 다른 배우자가 키우게 되면 나는 양육비를 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것도 면책이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시거든요. 그것도 역시 안 됩니다. 네. 규정에 딱 정해져 딱 있어요. 네. 양육비는 당연히 비면책 채권 주셔야 됩니다. 내가 사정이 어려워져서 물론 못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최대한 이렇게 해서 우리 자녀 양육비니까 그럼요. 그거는
당연히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규정에는 없는데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면 원래 규정이 있다가 2021년도 12월 28일자로 삭제가 된 규정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이건 제가 없어져야 된다고 전부터 많이 저희 채널에서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라서 이게 삭제가 된 걸 보고 되게 반가웠던 규정인데, 학자금 대출 받아서 뭐 학교 다닐 때 경제 사정이 어려운 집안에 계신 분들이 학자금 대출 받아서 이렇게 다니셨던 분들 꽤 있거든요. 많죠. 정말 많죠. 근데 과거의 규정에는 이 학자금 대출 중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라고 있거든요. 이거는 비면책 채권으로 규정해서 이건 갚아라 라는 조항이 있었어요. 근데 이 조항이 삭제가 됐어요, 다행히 작년에. 그래서 지금은 학자금 대출도 종류에 상관없이 다 파산 면책으로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조항 개정된 거는 너무 반가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 파산 면책을 받아도 모든 네. 빚이 다 탕감되는 게 아니라는 네,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회생 절차나 파산 절차들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정말 공평하게 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의 네. 규정들이 잘 만들어져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채무자도 보호를 해줘야 되죠, 물론. 하지만 오늘 비면책 채권 규정 설명드린 것처럼 그 채무자보다 더 보호를 해줘야 되는 그런 채권자들도 있는 거예요. 양육비 채권 이런 것처럼. 네. 그래서 그런 규정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우리 법에 잘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좋은 주제 잘 잡아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정 법무사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